그런 생각 연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뉴스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 왜 영업이익률 말씀드린 적 있죠. 영업이익률 30%안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 매장의 경우이고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3%가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일보에서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2.5%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사실 있구나.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맹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가맹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좀 이 뉴스가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뉴스 좀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BHC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2.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왔느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너무 정리를 잘 해놨는데 BHC가 32.5%의 영업이익률을 낸 반면 파리바게트의 영업이익률은 2%. 보통 단자리가 나오거든요. 스타벅스가 8.5%, 뭐 많이 나오면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사에서 많은 영업이익률을 내면 가맹점 사장님들은 어떻게 되죠? 본사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난 만큼 가맹점 사장님들도 이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보면 여러 브랜드의 치킨이 있는데 딱 먹어보면 치킨이 약간 좀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킨을 계속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좀 손실이 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일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점주님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에 비해서 점주님들은 별로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의 비밀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차액 가맹금에 있었습니다. 필수 구입 품목이라고 있어요.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소비자분들 또 가맹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할 게 꼭 본사를 통해서만 사야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킨을 한다 그러면 소스, 양념치킨을 먹으면 양념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 맛도 또 업체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다 본사로부터 사야지 이 소금은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하고 섞어서 내가 조합해서 쓸게 사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치킨 무도 그렇고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치킨의 경우에는 사실 육개라고 하는 닭도 다 본사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되죠. 왜냐하면 치킨에는 사실 염지가 돼 있어요. 아시죠? 치킨에 이렇게 바늘 깊게 찔러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양념 넣어놓은 거. 그래서 집에서 튀긴 치킨이랑 치킨 가게에서 튀겨준 치킨이랑 맛이 조금 틀리잖아요. 속살까지 양념이 잘 배어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그런 기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본사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 이제 꼭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는 필수 물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필수 물품에 대해서 본사가 이제 가맹 점주에게 이걸 공급해주면서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본사는 다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치킨으로 말씀드리면 치킨을 어떤 회사에 요렇게 양념을 넣어서 염지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본사는 본인들의 노하우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에 마진을 붙여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할 거 아니에요. 가맹 점주님들. 그러면 요 사이에 얻는 마진, 이것을 차액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소스를 공급받으면서 이 소스에 우리 브랜드의 메이커를 붙여가지고 노하우가 담긴 것의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서 브랜드만 붙여도 마진을 받는 것이 차액 가맹금인데 이 치킨 브랜드의 경우에 차액 가맹금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기 있는 치킨의 경우에는 그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차액 가맹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킨 주요 브랜드 경쟁 3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7%에서 11%밖에 안 됐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25%에서 32%. 영업을 잘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는 건 좋은 거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안 좋은 치킨.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소비자분들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들이 사업을 알아보실 때도 이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HC 가맹점주님들도 돈을 많이 벌었냐.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 팔면 5,000원까지 남았다. 그럴 때도 있었다. 근데 물론 이제 다 사업이 투명해지면서 점점 마진이 떨어지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새 배달 업체 수수료도 많이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들은 치킨 한 마리 팔아도 1,000원 남기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본사는 계속 영업이익이 높아져만 가는 것. 이것이 사실 불공정 우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이익이고 소비자에게도 다 좋은 일이면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눈에 띄는 영업이익률이 소비자에게도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좀 안 좋은 뉴스가 되는 거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좀 살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가맹 본부 선택하실 때 또 한 가지 고려하실 것이 사모펀드라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뭐냐면 사적으로 모금을 모아서 펀딩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 투자하는 그 펀딩인데, 이 사모펀드사가 가맹 본부인 회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에서 원래는 스스로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본부를 만들었다가 투자를 받으면서 사모펀드에 많은 지분을 팔아가지고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모펀드는 사실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본사다라고 하면 사실 이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상생보다는 본사의 이익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주식을 잘하면 이제 주식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 이런 걸 분석해 주시면 정말 좋은데, 제가 아직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은 못 봤는데, 사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원하는 것이고 상생보다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사모펀드에서는 본사를 팔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실 테니까 그런 걸 고민한다면 지금 안정화된 것은 좋지만 조금 이익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사모펀드 본부와 계약 체결하실 때 그 부분 유의하시고, 또 본부의 영업이익률 이런 내용은 전에 제가 공정위 사이트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아시고 계약 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좀 보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브랜드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앞으로의 사업 성장 모두가 다 같이 공정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